그 부분의 밝기를 세밀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버전을 눌러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보정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사진에서 빛의 정보가 없는 빈 공간을 의미하는 클리핑 영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지난번 아이폰 기본 보정 설명 영상과 실전 적용 영상 많이들 좋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셨던 라이트룸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폰 기본 보정 영상을 통해서 아이폰 기본 보정을 익히고 오시면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요. 아이폰은 물론이고 갤럭시나 다른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 유저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앱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유의사항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라이트룸에는 유료 이용자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먼저 무료 이용이 가능한 기본 기능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유료 기능을 추가로 설명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실전 예제 적용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무료 이용자도 충분히 다양한 보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료 플랜을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두 번째, 오늘 영상은 강의 듣는 것처럼 외우거나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찍어둔 사진 불러오셔서 설명 들으면서 기능 적용을 같이 해보시고 느낌으로 이해하시면서 편하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전달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엄청 트렌디하고 특이한 보정법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보정법이에요. 누군가 창조한 보정법을 따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정 연습을 하다 보면 보정에서 나만의 색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라이트룸 보정 설명 시작할게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올라갈 여행 사진을 라이트룸으로 보정하기 위해서 아이폰 기본 사진 앱을 사용했을 때 보정할 사진을 하트 눌러서 골라두고 후보 사진끼리 비교해본 뒤에 하트를 빼고 보정 마친 사진을 또 따로 분류하고 원본을 지우고 이런 귀찮은 과정을 매번 거쳐야 합니다. 라이트룸에서는 사진을 셀렉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게 사진을 셀렉하실 수 있어요. 라이트룸의 라이브러리 탭에서 효율적인 분류를 위해 앨범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사진 추가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 롤을 선택해주면 기본 앨범에서 사진을 불러올 수 있게 되는데 일단 괜찮아 보이는 사진들을 쭉 불러와 주세요. 드래그를 하면 여러 장의 사진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불러왔다면 첫 번째 사진을 누르고 왼쪽 위에 편집 버튼을 눌러서 평가 및 리뷰를 눌러주세요. 이 공간에서는 사진을 넘기면서 만족스러운 최종 사진을 골라낼 수 있는데요. 이때 화면의 왼쪽을 위아래로 스와이프하면 별점을 매길 수 있고 오른쪽을 스와이프하면 세 가지 깃발을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쭉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든다 싶은 건 별 5개를 주고 애매하다 싶으면 4개를 주고 이 사진은 진짜 완전 아니네 싶으면 X 깃발을 줍니다. 이렇게 쭉 분류를 마치고 나서 다시 앨범으로 돌아온 뒤에 오른쪽 위에 있는 깔때기 모양 필터링 버튼을 눌러주고 별점이나 깃발을 선택해주면 선택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진들만 정렬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별 4개로 필터링한 사진들을 쭉 다시 보고 최종 선정할 사진들의 체크 깃발을 표시해줘서 셀렉을 마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 체크 깃발이 표시된 사진만 보이게 필터링 설정을 해놓고 선정된 사진만 보이게 한 뒤에 보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본격적인 보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정할 사진을 선택해 주시고 왼쪽 위에 있는 검토 메뉴를 편집으로 바꿔주세요. 라이트룸에서도 다른 보정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수평 수직을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요. 평소 같았으면 자르기에 들어가서 수평 수직을 조절해 줬을 텐데 라이트룸에서는 그 전에 렌즈 모양으로 된 광학 아이콘을 누른 뒤에 렌즈 교정 사용 버튼을 활성화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라이트룸이 촬영한 기종과 렌즈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렌즈 설계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렌즈 왜곡을 어느 정도 교정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왜곡 보정을 마쳤다면 자르기 및 회전 메뉴를 선택해서 수평 맞춤 버튼을 눌러줍니다. 수평 맞춤을 누르면 라이트룸에서 자동으로 수평 수직을 맞춰주게 되고요. 이 자동값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사진 속 피사체의 수평 수직선과 모눈종이 같은 격자선을 잘 보고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서 옆에 있는 가로등 수직선과 지평선의 수평선을 참고해서 수평 수직을 조절했어요.
이 밖에도 뒤집기 H를 누르면 좌우가 반전되고 뒤집기 V를 누르면 위아래가 반전됩니다. 또 맨 왼쪽에 비율이 적힌 메뉴를 누르면 원하는 비율로 사진 비율을 설정할 수 있고, 자물쇠 아이콘이 잠김으로 되어 있을 때는 설정한 비율이 고정된 상태로 사진을 잘라주고요. 자유로 되어 있을 때는 드래그 하는 대로 자유로운 비율로 사진을 잘라줄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밝기 탭에 들어오시면 밝기에 관련한 다양한 보정 설정이 준비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폰 기본 보정에도 있는 기능들이라 익숙하실 거예요. 노출과 색 보정에 들어가기 전에 화면 밝기 최대로 해주시는 것 이번에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각자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사진 보정 톤이 있고 사진에 따라 그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진 보정 톤을 말씀드리면 사진 안에 있는 중요한 피사체 대부분의 요소가 묻히거나 날아가지 않고 잘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보정, 그러면서도 내가 봤던 소중한 순간을 색감적으로나 노출 측면에서나 선명도 측면에서 더욱 드라마틱하게 느껴지게 하면서도 그 정도가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보정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밝기 탭에서는 먼저 사진에서 날아간 밝은 부분과 묻힌 어두운 부분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래로 내리시면 흰색 계열과 검정 계열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흰색 계열을 올리고 낮추면 아주 밝아서 날아간 흰색에 가까운 부분에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검정 계열을 올리고 낮추면 아주 어두워서 묻힌 검정색에 가까운 부분에 밝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눈으로 변화값을 보고 적정한 수치를 설정해 줄 수도 있지만, 두 손가락으로 수치를 조절해주면 너무 밝거나 어두워서 사진에서 빛의 정보가 없는 빈 공간을 의미하는 클리핑 영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흰색 계열 값을 두 손가락으로 조절하면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밝아서 하얗게 날아간 부분이고, 검정 계열 값을 두 손가락으로 조절하면 보이는 색깔 부분이 어두워서 검정색으로 묻힌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이 클리핑 영역을 확인하시면서 수치를 낮추고 높여서 클리핑 영역을 최대한 모두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만, 사진에 따라 무드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면서까지 꼭 모든 영역을 살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시면서 적정 값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이 사진에서는 가장 밝은 해 부분은 날아가도록 놔두고 하늘 부분의 클리핑 영역이 없어질 수 있도록 흰색 계열 값을 낮춰주고, 가장 어두운 자동차 및 그림자 부분은 묻히도록 놔두고 도로 부분의 클리핑 영역이 없어질 수 있도록 검정 계열 값을 올려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깨알 꿀팁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정 진행하시면서 보정된 사진을 꾹 누르면 원본 사진과 비교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실행 취소 버튼을 눌러서 이전 단계로 돌아가거나 되돌리기 버튼을 꾹 눌러서 되돌리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꿀팁은 메뉴들 중에 버전 버튼을 눌러서 보정 진행 사항을 저장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이 기능은 보정 타임머신을 위한 캡처 같은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 계열, 검정 계열 보정을 마친 지금 시점의 사진에서 버전 생성을 누르고 흰색, 검정 계열 살리기라고 네이밍을 해준 뒤에 만들기를 눌러주면 현재 보정값이 적용된 사진 결과물이 라이트룸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차차 보정을 진행하시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저장을 해두시면 여러 버전을 눌러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보정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전 보정이 더 좋다고 느껴진다면 해당 보정을 했을 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밝기로 돌아와서 남은 보정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노출에서는 말 그대로 사진 전체 밝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데, 사진이 전반적으로 어둡거나 밝게 느껴진다면 이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촬영 단계에서 노출을 잘 잡고 촬영하셨다면 크게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는 보정값이기도 해요. 다음으로 대비인데요. 대비는 콘트라스트라고도 하는데 밝은 영역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 강도를 조절해주는 설정입니다. 수치를 올리면 밝은 영역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영역은 더 어두워지는 데다가 색상도 조금 더 진해지고 선명한 사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 밋밋하고 심심하다고 느껴질 때 이 값을 올려주면 좋습니다. 다만 사진 아마추어 분들이 이 값을 과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비를 과하게 올리면 오히려 촌스러워 보이고 눈이 피로한 사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 정도 주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밝은 영역입니다.
밝은 영역은 우리가 흔히 보는 하늘처럼 사진에서 가장 밝은 영역, 즉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을 살리거나 날려줄 수 있는 설정이에요. 하늘 사진, 특히 노을이 지고 있거나 예쁜 구름이 있는 사진의 경우에는 이 하이라이트 값을 꼭 낮춰주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하이라이트를 낮춰주면 노을이 더 드라마틱해지고 날아갔던 구름의 모양도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꼭 노을이나 구름 같은 하늘 사진이 아니더라도 창 밖에 하얗게 날아간 풍경을 살려준다거나 날아간 모니터 화면 같은 하이라이트를 살려주는데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두운 영역은 밝은 영역과 반대로 어둠 속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는 그림자 영역을 밝게 살려주거나 더 어둡게 해서 묻혀지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역광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해와 마주보고 촬영했기 때문에 역광에 가까운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두운 영역 값을 올려주면 역광으로 촬영되어서 묻힌 차와 도로 부분이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역광으로 촬영되어서 속상했던 인물 사진을 보정할 때 이 어두운 영역 값을 올려주면 묻혀있던 인물의 표정이나 모습이 살아날 수 있겠죠. 반대로 역광에 그림자 실루엣이 보이는 상황이 더 멋있는 사진이라면 어두운 영역 값을 더 낮춰서 더욱 드라마틱한 사진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원하시는 무드에 따라 설정 값을 조절해보세요. 흰색 계열과 검정 계열 보정은 미리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셨다면 밝기 보정은 모두 마친 것입니다. 추가로 더 디테일한 밝기 보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곡선 메뉴를 선택해서 자세한 보정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 곡선을 보시면 그래프처럼 생긴 긴 직선이 보이실 겁니다. 그 직선의 끝에는 동그라미로 표시된 두 가지 포인트가 보이고요. 이 곡선은 커브라고도 하는데 커브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할 만큼 복잡하고 세밀한 기능이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왼쪽 아래에 있는 끝지점은 사진에서 어두워서 검정으로 묻힌 부분을 의미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끝지점은 이미지에서 백색이나 태양처럼 가장 밝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직선에 원하는 지점을 터치해주면 포인트를 더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점을 찍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왼쪽 아래 끝지점이 가장 어두운 검정 영역이니까 이 지점은 검정보다는 밝지만 사진에서 어두운 영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하고 가운데 지점은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중간 영역을 지정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은 가장 밝은 영역보다는 어둡지만 사진에서 밝은 영역을 지정하는 부분이겠죠. 크게 이렇게 포인트를 지정해주고 원하는 부분의 포인터를 움직여주면 그 부분의 밝기를 세밀하게 조절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 보정에서는 앞에서 보정한 밝기 보정 값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커브에서는 따로 보정해주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의 어두운 부분이 확실하게 더 묻혔으면 좋겠다면 왼쪽 아래 끝지점을 더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어두운 영역 포인터도 더 아래로 옮겨줄 수 있겠죠. 꼭 이렇게 세 가지 지점뿐 아니라 세밀하게 포인터를 추가하고 포인터를 두 번 눌러서 삭제해가면서 세밀한 밝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커브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아래에 있는 슬라이더로 원하는 지점을 지정해주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밝은 영역, 중간 영역, 어두운 영역을 보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지금까지 라이트룸으로 사진 불러오기와 셀렉, 구도와 왜곡 조절, 그리고 노출 보정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인 2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색 보정과 효과, 선명도 조절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다음 2편 영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진 꿀팁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편 영상은 아래 댓글과 설명란에 추가해둘게요. 안녕히 계세요.